자, 지금 한국의 교실이 뭐랄까, 완전히 뒤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교육의 판을 아예 새로 짜겠다는 건데요. 이 야심찬 계획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걸까요? 그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구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한국 교육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지나친 경쟁이잖아요.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까지 해칠 정도라는 이 극심한 환경. 바로 이 오래된 숙제를 풀기 위한 해답으로 이번 혁신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AI 교과서 혁명. 네, 말 그대로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미래 기술을 우리 아이들 교실 한가운데로 끌어오겠다는 거죠. 이 혁명의 핵심 비전은 아주 명확해요. 바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더 이상 한 교실에 30명 똑같은 내용, 이런 획일적인 교육은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그야말로 1대1 과외 선생님 같은 학습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하는 수준의 아이디어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툼한 공식 문서들, 이게 바로 증거죠.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교육부가 직접 발표한 구체적인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정말 작정하고 밀어붙이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서 교실 혁명으로 용어 자체가 점점 더 과감해지는 게 보이죠. 그만큼 의지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혁명이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계획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당장 내년 2025년부터 시작이에요. 수학, 영어, 정보 이 세 과목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고요. 그 후로 점차 다른 과목, 다른 학년으로 대상을 넓혀 나가는 거죠. 그리고 2028년에는 아예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니까 그냥 종이책을 PDF 파일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단순한 이북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너는 이 부분이 부족하네? 이 문제를 풀어봐. 오, 이건 잘하네? 그럼 다음 단계로 가자. 이렇게 맞춤형 피드백을 주고 각자에게 다른 학습 경로를 짜주는 지능형 튜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학생에게 AI 개인 교사 한 명씩 붙여주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교실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AI가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국가 학습 데이터 플랫폼 사이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뭘 할까요? 더 이상 칠판 앞에서 지식을 막 주입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대신 AI가 분석해준 데이터를 보고 아, 우리 영희는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 철수는 응용력이 좋으니 심한 문제를 줘야겠다. 이렇게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코칭하고 상담해주는 데이터 기반의 코치로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변화죠. 자, 정부가 이렇게 거대한 판을 깔아주니까 당연히 시장이 들썩일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에듀테크 골드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 골드러시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자그마치 5조 6천억 원입니다. 2023년 추정치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교육혁신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얼마나 거대한 자본이 몰려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통 AI 교과서라고 하면 컨텐츠나 기술 솔루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회사들보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무려 62%로 압도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컨텐츠가 있어도 이걸 학교와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고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플랫폼, 즉 유통망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에요. 전쟁터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의 판이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웅진 싱크빅 같은 전통적인 교육 강자들, 당연히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콴다 앱으로 유명한 메스프레소처럼 날카로운 AI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
여기에 네이버나 KT 같은 IT 공룡들이 막대한 자본과 플랫폼을 들고 참전했고요. 심지어 EBS나 캐리스 같은 공공기관까지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 새로운 교육 시장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격돌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죠?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고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야심찬 기술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경고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혹시 혁신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2009년에 시작됐는데 목표는 비슷했어요. 창의성을 키우고 입시 스트레스 좀 줄여주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자는 거였죠. 취지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좀 냉정했습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니 일반 학교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학업 스트레스나 수업 태도, 정신건강 같은 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시작된 개혁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 과연 기술이라는 새로운 변수는 이 공식을 깨고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단순히 교과서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학습의 미래 자체를 건 거대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자, 그래서 이 거대한 도박의 핵심 쟁점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아이에게 진짜 1:1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이 엄청난 약속. 둘째,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시장과 여기서 성공해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야심찬 참여자들. 하지만 마지막으로 셋째,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위에서부터의 변화는 늘 어려웠고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라는 과거의 뼈아픈 함정. 이 3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 거대한 도전은 전 세계 교육이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비싸고 화려한 실험으로 기록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교실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